오늘 만드는 파스타의 재료는 이탈리안 홀토마토 들어갔고요, 표고버섯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다져진 마늘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매운맛을 위해서 고춧가루 조금 넣었고요. 그거 말고는 물과 소금, 그리고 이 파스타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버섯이랑 토마토를 볶을 때 올리브유만 쓴 게 아니라 버터를 같이 섞어서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리브유로만 볶았을 때보다 약간 다른 풍미가 나겠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조금만 반복되면은 권태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버터가 늘 정답이라는 생각도 아니고 올리브유가 늘 정답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권태를 피하고 우리 감각에 적절한 이런 변주를 줘가면서 자극을 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올리브유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좋은 천연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구입해 놓고 이걸 쓰거나 저걸 쓰거나 혹은 그걸 섞거나 뭐 그렇게 해서 늘 이 권태로움을 피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요 파스타도 단순히 토마토 파스타도 아니고 단순히 버섯 파스타도 아닌 거죠. 그리고 마늘이 있다고 해서 알리오 올리오도 아닌 거죠. 일종의 퓨전 음식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된 것 같고요. 불을 끄고 살짝 식힌 다음에 소스와 요 면을 한데 잘 섞는 만테카레 작업을 한 뒤에 먹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조금 늦게 켰는데 이미 여기 샐러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샐러드와 요 파스타 요렇게 오늘 저녁 식사를 마무리 할 거고요. 지금 파스타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 향이 벌써부터 엄청나게 풍겨요. 오늘 파스타의 필살기랄까요? 향미에 결정적인 차이를 주는 재료는 지금 으깨져서 잘 안 보이지만 요 홀토마토 볶으면은 이게 향미가 정말 신기하고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향도 좋고, 그리고 토마토라는 것이 적절하게 익히면은 마치 우리가 아는 그 미원 같은 조미료처럼 이 감칠맛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배가해주는 그런 천연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용은 미원, MSG 그런 거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만큼 혹은 그 이상 강력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 없고 아주 속도 편안하고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소스가 적절한 점도를 갖고, 그리고 그 면이 소스와 하나처럼 잘 어우러지면 그게 만테카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주 괜찮게 섞인 모습을 보여주죠. 영상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릇으로 좀 옮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파스타와 그리고 반찬으로 먹을 샐러드 그릇에 옮겨 담았고, 이거를 책상에 가서 먹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드는 제가 가진 음식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요 식사 진행하면서 그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토마토, 표고버섯, 그리고 마늘이 들어간 파스타. 토마토는 우리나라 토마토가 아니라 이탈리아산 캔에 담긴 그 홀토마토,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추, 깻잎, 청경채로 이루어진 요 아주 심플한 샐러드, 요 두 가지를 제가 메뉴로 만들었고요. 일단 좀 이거를 먹으면서 요즘에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게 제가 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누군가는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 하겠어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탈리아 홀토마토가 약간 볶아주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조미료와 같은 그런 풍미를 내어주고, 토마토가 약간 짭짤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간도 좀 맞춰주고요. 아무튼 이게 말로 전부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이게 자연의 맛이라는 게 말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맛, 문어 맛, 이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감각, 관능적인 것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맛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넉넉히 넣은 표고버섯이 잘 볶아주었더니 표고버섯을 씹을 때마다 그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빵빵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잘게 빻아서 넣은 다음 볶아준 이 마늘, 요 마늘은 전면부에서 이 맛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서 이 다른 재료들의 풍미를 돋우어주는 그런 기초, 베이스 같은 역할을 잘 해주네요. 말로 하자면 그렇고, 정말 만족도는 정말로 최상입니다.
오늘 파스타가 메인이고 얘는 서브죠. 근데 파스타가 이 홀토마토와 표고버섯을 집어넣으면서 분명히 얘가 주는 그 감칠맛과 풍미는 강하다. 그래서 일부러 요 샐러드는 조금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게 깻잎이 많이 들어가서 기본 향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자연 재료가 주는 향은 뭐 세도 괜찮아요. 미나리나 깻잎이나. 대신에 우리가 후첨하는 이 양념을 가볍게 넣어주면은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리고 이 샐러드는 마무리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위쪽에 얹어서 잘 섞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넣어준 각종 여러가지 양념들하고 정말 조화가 잘 되고,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의 그 특유의 꼬릿한 향과 약간의 염도가 있죠. 그런 것들이 나머지 재료들과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맛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는 휴일이 있었죠, 평일에. 그로 인해서 저도 이번 주에는 약속이 많아가지고 외식을 다른 때보다 좀 자주 했어요. 외식을 하면서 먹은 그 어떤 음식보다 제가 만든 이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만든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제 음식이 최고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뭐 상관없죠. 이 맛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영상을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지금 먹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라이프 스타일에, 제 입맛에 제가 만드는 이 음식이 최고예요. 음식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져요. 이번 주에 약속이 많아가지고 외식을 좀 자주 했더니만은 제 몸에서 바로 부작용이 와요. 어떤 부작용이냐? 이게 나름대로 저 식당을 가려서 다니는 편인데도 그래도 속이 안 좋아요. 당장 먹을 때는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속이 안 좋습니다. 특히 그 느낌이 언제 배가 되냐면은 연타석으로 밖에서 먹었을 때,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으면은 안 좋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크푸드들 있죠. 그런 걸 먹지 않아도 멀끔하게 생긴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거를 먹어도 연타석 이상으로 바깥에서 식사를 사 먹으면은 저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과거부터 수차례 느껴서 알고 있는 건데, 이번 주는 참 간만에 누군가 약속이 잡혀서 외식을 하는 거는 사회적인 활동이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뭐 사교 활동 하려면은 뭐 만나서 식사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순간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도래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번 주처럼 제가 외식을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제 바디 컨디션에서 갑자기 외부 음식들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뭐 솔직히 저도 제가 만든 결과물이 최고라고 말하는 게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 입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맛이 없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선한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서 만든 이 디쉬가 저에게 맛으로서도 엄청난 만족감을 주고, 제가 지금 뭐 혼자 이렇게 요리해 먹고 지낸 지가 나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을 제가 보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바는, 제가 이렇게 해먹는 음식들이 내 신체, 내 소화기관, 내 속에 가장 편안하다. 그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은 뭐 어떤 식당이 되었건 혹은 어떤 메뉴가 되었건 간에 왜인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일종의 독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독인데 센 독이 아닌 거죠. 약한 독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섭취가 되는 걸로는 그 눈에 띄는 그런 나쁜 영향을 몸에서 느끼지 못하다가, 뭐 이를테면 저한테 있어서는 뭐 연타석으로 외식을 했다. 그러면 바깥 음식이 제 몸에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임계점을 넘어서 제 몸에 해로운 작용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부터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왜 똑같이 사람이 만든 음식인데 제가 바깥에서 먹은 음식은 꼭 우리가 해롭다고 얘기하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 그런 정크푸드가 아니더라도 멀끔하게 생긴 그리고 뭔가 정성 들이는 것 같은 그런 식당에서 외식을 해도 제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음식이 독과 같다는 느낌을 제가 느끼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새삼스럽게 확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음식의 재료 그리고 양념의 재료에 있는 것 같다. 다시 얘기할게요. 원재료와 양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재료를 신선한 거를 쓰느냐, 덜 신선한 거를 쓰느냐, 혹은 천연 재료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은 공장에서 1차 가공이 된 혹은 2차 가공이 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쓰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양념, 요 양념을 만드는 게 말로 설명하자면은 결국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 모든 양념을 가공품이 아닌 양념의 재료를 전부 천연 재료를 써서 적절한 나쁘지 않은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가공이 된, 그러니까 여기서 가공이 되었다는 거는 뭔가 첨가물이, 그러니까 인공적인 첨가물, 좋지 않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또는 뭐 공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첨가물이 범벅이 된 재료를 일종의 기성품이 되겠죠. 그런 기성품, 기성 가공품을 양념하는 데 사용하느냐, 결국에 그거밖에 원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한 조리 방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음식이 총 열량, 총 칼로리가 같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얘는 끓이고 삶은 거, 그런데 얘는 통째로 튀긴 거. 그러면은 끓이고 삶은 요 요리랑 통째로 튀긴 요 요리랑 어떤 게 몸에 좋을까요? 누구나 알 정도로 이 결과는 뻔하죠. 왜 그런지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이 튀긴 것보다는 끓이고 삶은 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음식의 원재료, 그리고 양념의 재료, 그리고 조리 방법. 저는 요 세 가지로 정의를 해 봅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외식을 하고 자주 사 먹어 왔는데 어제 드디어 사고가 난 거죠. 점심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골골골거리다가,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면은 몸에서는 독을 먹었다고 몸은 느낀다. 그러면은 이 독을 먹는다는 거는 생명체에 본능적인 그런 위협을 주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저는 이 속이 안 좋으면은, 혹은 배탈이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속이 안 좋으면은 정신이 그냥 연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심리 상태가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 낮부터 속이 안 좋으니까 제 몸도 안 좋아지고 이 머릿속에서 건강한 생각도 들지 않고 머릿속에서 연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름의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나절을 보내고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또 밖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가야죠. 제가 그 약속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까 또 밖에 음식이 제 몸에 들어간 거잖아요. 저녁 7시 반쯤에 들어와서는 거의 맨정신으로 뭔가 있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속이 좋지 않고, 속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 몸 전체가 좋지 않고, 몸 전체가 좋지 않으니까 생각도 좋은 생각이 들지 않고 계속 침울하고 약간 우울감에 계속 빠지는 그런 경험을 어제 해버렸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비로소 거의 뭐 며칠 만에 제 의지대로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요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기쁘기 그지 없고요. 그리고 먹는데도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맛있음이 추호에 나쁜 것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식도락, 그 중에서도 저는 꽤 높은 수준의 지금 식도락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가끔씩 저도 치킨도 시켜 먹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약속이 있던 없던 간에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가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식생활을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다가 때로는 뭐 귀찮거나 약속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포장을 해가서 먹거나 그렇게 하면은 바깥의 음식이 양념이 너무너무 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이를테면 교촌치킨? 저는 이제 교촌치킨을 제 돈 주고 사 먹지 않거든요. 분명히 원재료, 고기는 괜찮은 걸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양념이 너무 세고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그러한 강력한 양념은 천연 재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어떤 그런 천연 재료 양념을 쓰면 그렇게 코를 찌르고 강렬하고 짜고 달고 맵고 시고 뭐 그런 복합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양념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센 거를 계속 넣으면은 결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업종이든 간에 경쟁 업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개성, 대체 불가능한 개성을 가지지 않으면 뭐 영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뭔가 경쟁적으로 양념이 너무너무 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감각,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정신은 이어져 있죠. 거기에 삼박자로 전부 다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재료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좋은 재료, 좋은 양념, 그리고 적절하고 좋은 조리 방법, 그 세 가지의 요건을 다 골고루 갖춘 그런 식생활을 해야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이 활력 넘치고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은 결코 우리에게 그 삼박자 세 가지 요건이 고루 갖추어진 좋은 식사를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신에 가깝게 듭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로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파스타의 맛을 시청자들은 알 수 없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뭐 전달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와, 이 표고버섯 약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올리브유랑 버터에 잘 볶아서 파스타 소스와 같이 이렇게 버무린 건데, 요거 딱 씹으면은 안에서 이 표고버섯만이 가진 그 맛과 향이 입안에서 빵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 식감 자체도 쫄깃쫄깃한 게 기가 막히죠. 이거 이상으로 이 표고버섯이 가진 이 포텐셜을 이거보다 더 잘 즐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사람들은 이게 미식 혹은 식도락 혹은 이 잘 만들어진 음식, 요리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환상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압구정 로데오에 가서 불어로 된 이름의 식당 뭐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한 끼에 15만원, 20만원씩 지출하고 그렇게 먹어야만이 좋은 음식이고 고급 음식, 고급 맛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한 끼에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코스 요리 먹으면 분명히 좋은 음식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은 프렌치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뭐 그런 신기함이 있기도 했어요. 뭐 그것도 물론 고급이고 좋다는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집에서 제가 방구석에서 만든 요 버섯 한 조각이 그거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자시고도 할 거 없이 맛있는 거는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방구석에서 혼자 먹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풍요로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역설적인데, 샐러드도 의도했던 대로 얘가 풍부하니까 샐러드는 가볍게 만든 게 아주 만족스럽네요. 여기 세 가지 야채가 들어갔는데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이 샐러드를 씹을 때마다 놀라운 자연의 향기 입안에서 빵빵 터지고요. 고급 식사, 고급 식도락, 그거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돈 얘기 조금 하자면은 제가 며칠간 먹었던 그 어떤 외식보다 저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주고 식사를 먹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이 식사가 최근에 그동안 먹었던 그 어떤 바깥 음식들보다도 압도적으로 월등히 높은 만족감을 보여준다. 이거 되게 웃기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아무튼간에 좀 재밌죠. 놀랍죠. 고급 식생활, 고급 식도락은 전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죠. 그래도 지가 조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앞서 음식하는 영상, 뭐 샐러드 만드는 거, 파스타 만드는 거 여러 번 올렸지만 이게 힘든 과정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마냥 뭐 라면 끓이듯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수차례 반복 연습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재료를 다룰 때 이 재료의 특성에
특성이라는 거를 몸으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특정 어떤 재료에서 그 재료가 가진 맛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과 머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고, 요즘 세상에 자료는 넘쳐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냥 일반인인데 이런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간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했네요. 정말 기쁘기 그지없고요. 이미 뭐 아주 레인지가 넓은 풍부한 이 맛을 통해서 먹으면서 되게 만족스럽고 기쁘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이런 느낌이 참 정말로 고무적이고요. 속도 되게 편안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 식재료로 된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약간 과식을 해도 속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참 그런 좋은 식사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몸이 좀 안 좋다가 음식으로 인해서 아까 샐러드 만들고 파스타를 하는데 풍겨오는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급하게 카메라를 켠 거고요. 그러면서 뭐 먹으면서 주절주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이유는 식생활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면서 재밌게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식생활에 대해서 저와 다른 철학을 가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이 새끼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의 화두 정도를 던져주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 드는 수고에 보람은 충분히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되게 좋고, 저는 요거 정리를 하고 나서 또 5km 정도 밖에 나가서 조깅을 좀 하고 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우리 몸과 머리, 정신, 우리 몸과 정신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코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구성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있는 이 정신,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늘 깨어있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 늘 강조드리고 싶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지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